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요즘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정부, 정치권, 민간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 노원구에서 지역 가상화폐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성환 노원구청장 그리고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경기도의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예산 문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경기도 일부 시군은 관련 사업을 연기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 지원이 없어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무상교복 정책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버즈의 턴 띄워드리면서 2018년 1월 2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나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에서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노원구에서만 쓸 수 있는 가상화폐가 등장했습니다. 화폐 이름은 노원이라고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지역 상품권은 있었는데 지역화폐로 가상화폐가 쓰이는 것은 지자체 중에 처음입니다. 먼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원구청장 김성환입니다. 예. 노원구에서 지자체 처음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화폐를 도입했는데요. 네. 그동안 이게 종이로 된 지역 상품국 같은 거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가상화폐, 지역화폐는 처음이고요. 네. 화폐 이름을 보니까 지역 이름과 같은 노원이고요. 참 재미있는데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노원구도 이제 상품권 개념은 아니고요. 예. 이쪽에 물물교환이나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화폐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재작년부터 계시긴 했는데 일종의 이제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가상화폐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화폐를 개발하는 데는 지자체마다 이유가 다 있는데요. 노원구는 어떤 이유로 노원이라는 가상화폐, 지역화폐를 도입했습니까? 노원이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 그 노원구의 영문 이름이 노원인데요. 예. 이걸 이제 쪼개면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원이라는 뜻의 그런 이제 이름으로 붙이게 됐고요. 예. 이제 저희가 이 가상화폐는 어쨌든 이제 뭔가 부가가치가 생겨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GDP 논쟁을 할 때도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 이제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재활용센터에 물건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는 보탬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장경제에 반영이 안 되니까, GDP로는 안 잡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가상화폐 형식으로라도 이렇게 열심히 지역의 행복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가상화폐 방식으로라도 반영이 된다면 훨씬 더 지역생활도 윤택해지고 마을 공동체 활동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 자원봉사나 기부나 이제 자원순환 같은 거를 가상화폐 방식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자원봉사라든지 기부를 하면 그게 노원이라든 가상화폐로 적립이 되고 이것을 현실 경제에 쓸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에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1시간을 하게 되면 저희 노원의 지역화폐로 700원을 드리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노원의 교육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면
그 기부액의 또 10분의 1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 센터에 또 물건을 기부하면 그 물건을 판매가액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렇게 쌓인 돈은요, 이제 노원구청에서 관할하는 공영 주차장, 문화센터,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각종 이제 체육시설 이런 데도 쓰이고요. 그리고 민간 이제 그 가게들 중에 이 지역 화폐에 가맹한 가맹점에서도 지역 화폐를 이제 반영하겠다고 하는 그 비율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아, 가맹점이라든지 그 지역 내 민간 업소 참여율은 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본격 시행을 2월 1일부터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현재는 총 한 90곳 정도가 가맹을 했는데요. 예.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1000여 곳 이상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노원이라는 가상화폐, 지역화폐를 쓰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애플리케이션 못 쓰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가상화폐의 특성상 가급적이면 이제 새로운 뭐랄까 이제 물건을 가급적 안 만들려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을 쓰시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기존에 이제 그 카드를 이제 발급을 해서 그 카드로도 결제를 하실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이제 장치는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요즘에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보다는 가상화폐 쪽에 좀 이목이 쏠리고요. 뭐 투자, 네. 투기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예를 들면 이제 자원봉사를 안 하시는 분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하면서 부가가치를 갑자기 늘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막는 장치가 블록체인 기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로 시장 화폐로 측정할 수 없는 자원봉사나 기부나 이런 거를 가상화폐 개념으로 실제로 부가가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름 그대로 가상화폐이고,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행하는 도구로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하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의 그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상화폐로 이용하는 가장 눈에 띄는 일종의 현실화된 거래 방식인데, 예. 이렇게 얼마든지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해 놨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일종의 이제 그 채굴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코인을 일종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한 이제 투기로 한 이런 경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예. 저희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잘 보면 얼마든지 우리 삶을 좀 더 풍족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이 가상화폐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어요. 이런 이제 일종의 기반 기술을 새로 까는데요. 예. 몇 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 요소를 잘 살려 나간다면 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이런 가상화폐들이 얼마든지 좋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가상화폐로 만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노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가상화폐 열풍과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모습인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 키워야 되는 기술이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뭐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전문가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원구에서 이제 가상화폐로 쓰게 될 노원, 다른 나라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네, 그 지역화폐 그 자체 연구는 좀 오래되긴 했어요. 예. 독일의 그 실비오 게젤이라는 학자가 뭐 19세기 말, 그러니까 뭐 1890년이니까요. 그때 이제 뭐 자유화폐 이런 거를 발표를 해서 뭐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이제 어떤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이제 나왔었고요. 가상화폐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지역화폐 형태로 해서 나왔는데, 이제 그것도 광도 보게 되면은, 예. 가상화폐, 디지털화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법정화폐로서 이렇게 우리가 실물화폐가 아니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네, 예. 뭐 독일의 뭐 킹커라든지 영국의 비스토 파운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뭐 수원에서 사례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단지 이번 노원구 경우처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지역화폐는 이 노원구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형태가 없는 우리가 네네네. 눈으로 볼 수 없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화폐 종류는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역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리가 잘 될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떤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까 그 부총장님 말씀 주시긴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뭐 요즘 뭐 난리잖아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가상화폐 때문에 예. 너무 가격이 급등해 생기는 이제 부작용이죠, 사실은요. 근데 이번 노원구 같은 거 노원이죠. 노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부분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노원을 지금 1원의 가치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 상승의 이제 부작용은 기본적으로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지금 이건 민간이 약속을 해서 정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국가 단위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이렇게 정해서 그거 갖다가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한 거기 때문에 좀 성격이 좀 틀리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그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상화폐 성격이 화폐냐 자산이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뭐 리플 이런 것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뜨니까 이건 이제 물건 교환하는 화폐로서의 어떤 걸 교환 수단이라기보다는 자산이다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화폐 기능이 지금 위험 상태라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놓은 것 지금 만들어낸 그거는 이제 딱 정했기 때문에 어떤 이게 뭐 가치가 올라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예. 법정화폐하고 교환될 수 있는 단지 이제 이건 돈을 바꾸시지는 않지만 그 단위를 정했기 때문에 자산 성격보다는 물건을 사고 팔 때 교환할 수 있는 화폐 성격. 예. 이게 이제 딱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지금 일어나는 어떤 그런 민간의 가상화폐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아까 그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이거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쓰다 보니까 예. 범용성이나 확장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과대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런 많은 상점이 이제 판매자로서의 상점이죠. 그리고 예. 소비자가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예. 아까 이제 예컨대 자원봉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봉사한다든지 이를테면 뭐 어떤 서비스를 한다든지 기부한다든지 뭐 중고차 팔고 나서 이 적립으로서의 그 노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안 하고 나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잡아낼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도 총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제 블록체인을 그렇죠. 통해서 위변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현금화한다든지 네. 뭐 유흥에 이 노원을 쓴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건데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그럼 뭡니까? 그 사실 블록체인 뭐 되게 어려워요. 원래 보통 그 뭐 얘기하시는 분들은 공공 분산 장부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참 머리가 용어가 어려워요. 예. 그냥 집에서 저희 그냥 그 주부님들이 물건 사고 가계부 쓰잖아요. 예. 그다음 회사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고 나서 세계장부 기록하시잖아요. 예. 이게 그처럼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한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다. 근데 그 장부를 블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예, 우리 도로에 뭐 블록이 있는 것처럼 그거 갖다 하나하나 거래 내용을 기록한 장부인데 예. 이 블록들을 전부 체인으로 묶어놨어요. 바꾸지 못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려면 전부 이 체인을 다 풀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 위변조를 못한다. 그 거래 내용을 다 보완시킬 수 있다.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이고요. 예. 결국은 이제 그 거래 내용을 위변조를 못하게 딱 막아놨다는 얘기니까 이게 위변조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누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보통 예. 뭐 감사하다고 회계장부 같은 것들 그러려면 그 제3자가 검증하려면 그게 돈이 들고 시간이 들잖아요.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단축하고 그 비용도 줄이고 또 여러 곳에 블록에다 다 보관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다시 복원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하지 않고 이랬던 것들을 예. 다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혁명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광범위한 예. 그런 용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뭐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려보면은 기존에는 어떤 서버에다가 어떤 네. 그 저장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저장 장치에다가 온갖 그런 뭐 거래 내역이라든지 개인 정보를 담아서 관리를 해왔는데 그 서버가 해킹되면은 수많은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지금까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네. 블록체인은 그 거래하는 데이터 하나하나에 온갖 장치가 있어서 위변조나 해킹 우려가 거의 없고 보안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래는 보안이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그 바깥쪽은 또 다른 이슈예요. 그리고 예. 거래소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그거는 블록 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록 안에 있으면 다 보완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상화폐만 너무 주목을 받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의 다른 면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뭐 저작권이라든지 의료책이라든지 다른 금융권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좀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작권은 어떨까요? 저작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까 위변조를 막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하는 거는 이를테면 저희가 무슨 계약 같은 거 할 때 계약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 갖다가 딱 서로 그거 갖다가 다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그 표준화된 양식만 보면은 이건 서로 믿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복사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모든 것들,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뭐 저작권도 마찬가지고 자기 권리인데 바뀌면 안 되잖아요. 언제 누구랑 어떻게 했다. 그렇죠. 이게 명확하게 나고 바꿀 수가 없는 산 사람만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이 쓰이는 것은 전 산업에 다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수출입할 때 예. 상대방이 외국이기 때문에 뭐 언어도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보통 쓰는 어떤 그런 표준 절차도 틀리고 이런 것들을 단순화시키면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서로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뭐 수출입에 쓴다라든지 이를테면 또 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거래한다. 부품을 납품하고 뭐 이런 것도 언제 누가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 갖다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다 없앨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금융 같은 거 지금 이미 그 지역화폐에서도 이제 결제 송금할 때 쓸 수 있는 것도 물론이고요. 뭐 예컨대 뭐 증권거래소에서 특히 비상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상장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다 공시 의무가 있으니까 뭐 우리가 뭐 얼마큼 벌었다 뭐 이런 거 다 명확하게 나오지만 비상장 주식 같은 거 거래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공시 의무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자기 거를 보여준 건지 나중에 바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거 예컨대 블록체인에 올려놓으면은 그거 못 바꿔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쓸 수 있고 뭐 의료 전달 체계에서도 환자 자체가 진료 기록 데이터 역할을 하면서 좀 효율적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 바이오 쪽에 지금 그런 쪽에도 뭐 실손보험 같은데 지금 그런 시도가 있고요. 특히 이제 물 운송하는 거 복잡하잖아요. 예. 운송할 때 뭐 이런 부분에도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전 산업에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장점이 많은 블록체인 기술이라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키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면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것 같고요. 다른 나라도 역시 그런 기조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누가 해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산업으로서 가능성이 있느냐?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반화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친숙하거든요. 블록체인이. 예. 두 개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친숙하기 때문에 블록체인들이 나오면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이제 이런 가상화폐가 거기에 얹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신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트랙으로 가자요.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지나친 특이 수요나 불법 요소는 강하게 규제하고 신산업으로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육성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게 투트랙인데.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정책당국이 말을 하는 순간 육성될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더 거래가 좀 크게 폭등을 해요.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폭등하는 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실수요는 즉 실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컨대 블록체인 같으면 블록체인 서비스나 상품은 나오질 않고 그냥 투기적인 거에 대한 기대만 해서 가격만 올라가니 이게 폭락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상당히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강조될 거는 블록체인용 블록체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실수요. 예. 즉 그 가상화폐 실수를 일으킬 수 있는 블록체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좀 더 집중해서 정책도 거기에 인센티브 주고 민간이나 기업들도 거기에 좀 더 노력해서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걸 안 만들고 거래만 느는 거는 거래소가 컸다 세계 2위가 된다 해도 그건 순식간에 꺼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수로 연결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도, 그다음에 금융회사라든지 그런 블록체인 업체들도 계획적 인센티브를 만들고, 특히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복잡하니까 이런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법적인 걸 갖다 풀어주고, 나왔더니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이었고요.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1박 2일 남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오후에 돌아갔죠.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가 북으로 올라갑니다. 통일부와 문체부, 평창조직위원회 등 관계부처 인원들로 구성된 우리 측 선발대가 조금 전에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해서 방북길에 나섰습니다. 방북에 앞서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점검 잘하고 오겠다. 금강산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 또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갈마 비행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살폈고요.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잘 살피고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북하는 우리 선발대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노원구에서 쓰이는 지역 가상화폐 노원 얘기를 해봤는데요. 알파벳은 다릅니다만은 의미 같네요. 알리사 키스의 노원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잠깐 듣고 와서 잠시 뒤 건강한 이야기 코너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춥죠. 정말 기온이 확 내려갔는데요.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운 날에 건강 관리 참 잘해야 될 텐데 어떤 걸 얘기해 볼까요? 예, 오늘은 만성 피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만성 피로. 네네. 추운 날에는 더 피곤하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겨울철에 집에 오래 있고 또 추위에 움츠리다 보면 더 피로를 느끼죠. 그렇죠. 예. 자, 지금 이거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내 몸이 피로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질문과 또 의견 보내주십시오. 피로에 대한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피곤하다는 말 현대인들은 다 맨날 입에다 달고 사는데 피로를 단순히 쉽게 느낀다고 해서 다 만성 피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원인하고 상관없이 이 만성 피로가 즉 피로감이 6개월 이상 계속 지속된다든가 자꾸만 반복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만성 피로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만성 피로다 아니다 이렇게 측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근데 만성 피로 증후군도 있고요. 만성 피로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사실 만성 피로라는 부분이 훨씬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만성 피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과로를 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이 있을 때 또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약물을 드시고 있는데 생기는 부작용이라든지 또 과음이나 흡연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체중이 늘어서 또는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이 하나도 없어서 이유를 알 수 없고 몇 가지 증상이 같이 있는 특별한 경우의 정의고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대부분의 만성 피로는 전반적인 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피로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한 가지 원인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죠. 정신적인 면도 크게 작용을 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은 왠지 몸이 활기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죠. 피로를 잊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참 묘한 것이 피로인데요. 근데
피로를 그냥 둬서는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물론 명백한 이유가 있고 단기간 피로감을 느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특별하게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도 만성 피로, 즉 6개월 이상 피로가 지속이 된다면 사실 어떤 질병이 시작된 신호일 수도 있고요. 예. 본인이 건강관리를 특별히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경우에는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또 만성 피로 자체가 오래 지속이 되면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불면증이 온다든지 우울감이 생기거나 우울증으로 넘어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동맥경화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여성에 있어서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만성 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 질문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로는 원인도 다양하고 모든 질병의 전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몸이 좀 늘어지고 네. 좀 쑤시고 피로하게 느끼니까요. 네네. 그러면 만성 피로를 스스로 진단할 수도 있나요? 저는 사실 자가 진단은 만성 피로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본인이 과로를 했다면 좀 일을 노동 강도를 낮춘다든지 예.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도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어떤 원인이 되는 문제나 질병이 없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나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병원을 가지 않으면 진단을 놓치게 되지만 예. 주된 증상 중에 하나가 만성 피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데 혈당이 높은 줄 모르고 지내던 분이 처음 느끼는 증상이 예. 피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또 어떤 결핵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도 피로가 증상으로 처음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있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병의원을 찾아서 적절한 문진, 진찰,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현대인들 직장 생활하면서 예.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피로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침 그렇죠. 일찍 출근해서 온갖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죠. 야근까지 하고 예. 피로 풀 새도 없이 또 계속해서 일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그게 참 걱정인데요. 네네. 저도 이 아침에 잠에서 딱 깼을 때 아유 개운하다 잘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해본 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어렸을 때로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죠. 예. 예. 6239번님도요. 먹기도 잘 먹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도 종종 하는데요. 잠을 네. 자도 잘 못 일어나겠습니다. 자고 나도 개운하질 않고요. 네. 8시간을 자면 좋다고 하는데 더 자고 싶습니다. 병원 가봐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원인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예. 이분이 그 정기 검진을 받고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 않고 검진을 받은 적이 오래된다면 예. 한 번 정도는 병원을 찾아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보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그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방간? 예. 또 제 환자분들 중에는 좀 비만도가 심할 경우에 예. 잘 때 코를 골거나 잠깐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 같은 분들 특징이 예. 잠을 많이 자도 다음날 피곤하고 졸리거든요. 하여튼 일부 이런 만성 피로 충분히 쉬고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는 예.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방간이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007번 쓰시는 분도 예. 피로는 보통 원인이 간에 있다고 해서 간에 좋다는 영양제 먹고 있는데 좋아지는 줄 모르겠습니다. 계속 먹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지방간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지방간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과도한 음주, 두 번째는 비만입니다. 예. 그래서 음주야 당연히 절주나 금주를 하는 게 해결책이겠지만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이 있는 경우는 되게 복부 비만, 배가 좀 나와 있는 분들이 많고요. 이 경우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되고 체중이 조절돼야 지방간이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간이 안 좋을 때 특히 지방간이 있을 때는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0119번님이 보통 새벽 4, 5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났는데
아유, 뭐 이것만 들어도 피곤한데요. 예. 점심 먹으면 졸립니다. 만성 피로인가요? 하는데 이거는 생활 습관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분은 정상적인 피로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면 시간이 물론 8시간, 7, 8시간을 제일 좋다고 하지만 사실 바쁜 현대인에게는 6시간만 좀 확보해라 최소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 절대 시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똑같은 6시간을 자도 자정에서 4시 사이가 포함이 돼야 깊은 잠을 자요. 이분은 깊은 잠을 놓치고 4시나 전후에 잔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6시간을 자도 푹 못 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9055번님, 잠든 뒤에 아내가 2-3시간마다 깨고 그 후에 잠을 못 잡니다. 평상시에는 우울감도 있다고 하는데 만성 피로일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어느 게 먼저인가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분은 어떤 우울감이 2차적으로 수면장애를 유발했을 수도 있고요. 또 수면장애가 거꾸로 오래되면 우울감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그 우울감과 수면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누구나 2차적으로 피로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시는 것 중에서 짧게 요거 한번 들어보죠. 건강 보조식품은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만성 피로가 있는데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영양제를 드시거나 또 비타민제를 드시거나 또는 어떤 건강 보조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불규칙한 식사나 적절한 영양 섭취가 안 돼서 일부 영양소가 결핍이 된 경우에는 영양제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필요한 것도 많잖아요. 그 경우는 당연히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참, 현대인을 괴롭히는 피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 끼니 요리를 해온 아들 정성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 치매 가족분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이번 주 금요일에 5번째 그 마지막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의 치매 때문에 고민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함께 슬기롭게 치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질문,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김선희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입니다. 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노동이사가 선임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날짜로 이 SH공사 노동이사의 김우철 기전사업부 차장, 박현석 재생기획부 차장을, 그리고 에너지공사 노동이사에는 최진석 서부지사 고객지원부 과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이사 임기는 3년인데요. 이로써 서울시 16개 투자 출연기관 중 120 다산 콜재단을 제외한 15개 기관이 노동이사 임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한두 명이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한두 명이 이사회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이 노동이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근로자와 경영자가 소통을 통해서 책임과 권한을 함께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또 서비스 강화 등 선순환 경영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를 두게 했습니다. 이 노동이사는 직원들이 투표한 후에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서울시장이 최종 임명합니다.
이 노동이사제를 두고 일부에서는 경영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의 노동이사들은 보수와 복리 후생 규정 또 취업 규칙 또 올해 사업 계획 등 경영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노동이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관의 각종 정책회의 때 노동이사가 참여하도록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노동이나 뭐 노동자의 권리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부정적으로 또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노동이 요즘 복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예. 복지만큼 편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한강대교하고 터널 같은 도로 시설물을 점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교량, 터널 등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도로 시설물 점검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한강대교, 남산터널 등 이 자동차 전용 도로 11개 노선과 도로 시설물 575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결빙 우려 요인은 없는지, 또 혹한으로 배수 시설이 막히지는 않았는지, 가로등이나 조명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하는데요. 이 점검한 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설 연휴 전에 신속하게 처리해서 시민들의 귀성 귀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3월에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 청년 문화 공간이 생기는 것까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컨테이너형의 청년 문화 예술 공간이 문을 엽니다. 예. 컨테이너 18개를 모아서 만드는데요. 청년 예술가들의 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항상 공연이 가능한 야외 무대, 캐노피 이런 게 설치되고 예술가들이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생깁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근거지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한강의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컨테이너형 문화예술 공간에 어울리는 명칭을 시민투표로 정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